총 10점 부분을 했고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은 고급 필터 사용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뭐 했던 주제고 고급 필터라고 하면 같이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고급 필터에는 조건이 항상 들어가는데 이때 이 조건은 t 함수의 조건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습을 하면서 같이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다 이건데 좀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그 한 회차를 풀 때 모든 복습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고급 필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if부터 해보는 거지. 어차피 뭐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요. 그러면 i4 여기다가 if부터 한번 해볼게요. if 총 5가지인가? 5가지인가 해볼 거예요. 조건 OX 네, 그러면 여기에 if 버전으로 답을 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조건이 일단 몇 개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직급이 과장이거나 지급액이 350만 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건이 2개고 이 2개가 AND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 자리에 AND 함수 넣어주고 2개니까 A, B라고 쓸게요. 아 이거나네. 이거는 5어죠. 죄송해요. AND가 아니라 5어. 직급이 과장이거나 지급액이 350만 미만입니다. AND가 아니라 5어입니다. 5어. A는 직급이 과장. B는 지급액이 350만 미만.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봅니다. 직급은 C4, 지급액은 H4. 그러면 이걸 if로 썼다고 하면 if의 특징은 하나씩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 명씩. 그래서 답을 첫 칸에 쓰고 땡길 거잖아요. 근데 또 같이 생각해 볼게. 이게 약간 조건부 서식이랑 비슷한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달러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땡기면 답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겠네요. 과장이거나 350만 미만 이렇게 뭐 찾아봤고요. 그럼 이거는 if 버전으로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해볼 거는 조건부 서식이에요. if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if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OX를 썼는데 이게 만약에 조건부 서식이면 if에서 if가 없는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if를 처음 해봤고 그 다음 해봐야 될 게 조건부 서식인데 그럼 조건부 서식은 이 부분만 떼가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필요해요. 조건부 서식으로 하면. 왜냐면 if는 답을 내가 직접 정하잖아요. O랑 X 이런 식으로. 근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으면 서식을 넣고 아니면 아닌 거기 때문에 if 스타일로 가지만 if를 쓰진 않아요. 절대 if가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져간다고 할게요. 5어 부분을. 근데 조건부 서식으로 쓴다고 하면 얘는 달러가 반드시 필요했죠. 과장 지급액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타고 가는 방향이 C, 그럼 C의 달러, 얘는 H, H 앞에 달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사하기 전에 이 I4에 있는 표식에 C 앞에 달러 붙이고 H 앞에 달러 붙여서 네, 5어 부분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건 조건부 서식의 답이에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도 한 큐 해본다고 하면 A4부터 H18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제목에는 과장이 없잖아요. 제목에는 350만 미만이 없잖아요.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이라면 범위를 말을 해줬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합니다. 세규칙 수식이죠. 세규칙 수식에서 컨트롤 D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if는 절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 달러를 넣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등호는 따로 넣어줘야겠네요. 수식이니까요. 또 이렇게 해서 서식은 그냥 글자만 빨갛게 해볼게요. 형식적으로. 서식 가서 색깔 빨강으로 바꿔볼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옆에 O 체크된 거랑 똑같은 행 전체가 표기가 되죠.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if였고 두 번째가 조건부 서식이었고. 네, 그렇게 두 개를 일단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능한 게 적으면 될까요? 첫 번째가 if, 두 번째가 조건부 서식.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if 스타일인데 if가 없죠. 달러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if로 끝나는 함수예요. if로 끝나는 함수. 그러면 얘가 가능하려면 일단 조건이 한 개여야 되거나 아니면 두 개 이상인데 and여야 돼요. if s는 기본값이 and니까.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못 쓰죠. 5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되지. 지금은 안 되지. and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3번을 생략. 4번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고급 필터. 그 다음에 5번이 마지막에 D 함수.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5개를 최대한 다 돌려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한 문제 가지고 5개 다 해보는 거지. 그럼 계속 복습되잖아요. 그럼 이제 할수록 계속 쉬워져요. 한 회차마다 이걸 계속 하니까. 그러면 지금 1번은 해봤어요. 1번. 근데 얘는 달러가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조건부 서식은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얘는 if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하나씩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니까. 3번은 여기서 쓸 수가 없죠. 기본값이 and이기 때문에. 우리는 5원이니까요. 3번은 아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고급 필터. 이제 이걸 해볼게요. 자, 고급 필터는 D 함수랑 조건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조건 자리를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은 A20셀에다가 쓰래요. 조건 A20셀에다가 직급 과장.
그 옆에다가 지급액 350만 미만.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직급이 과장이거나 지급액이 350만 미만. 네, 이렇게 조건을 쓰고 결과는 A25셀에다가 붙여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표를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칸만 클릭해도 됩니다. 데이터 고급이죠. 아, 얘는 잡아야겠다. 5가 같이 잡혀버리네. 옆에 OX 빼고 얘만 잡았어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밑에 6칸. 이거 확인을 하고. 결과를 안 찍었네.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복사 위치. 위로 줄어버렸네. 죄송해요.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고급 가서 조건 범위 6칸,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A25. 이렇게 하면 이 결과에 해당하는 애들만 밑에 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답이 다 같아요. 첫 번째는 5가 나왔고, 두 번째는 빨간 줄이 됐고, 세 번째는 밑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D 함수. D 함수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옆에 D 카운트 A로 한번 풀어볼게요. D 카운트 A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표를 다 잡았죠. 방금 고급 필터 범위랑 같습니다. A3, H18. 콤마 필드는 카운트 A를 할 필드인데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가세요. 그래서 그냥 사원명 세시면 되고, 그리고 크라이테리어는 아까 잡았던 6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4개의 답을 봤거든요. 4개의 답. 근데 가능하다면 5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왜냐면 if 같은 경우는 and나 or를 써서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and나 or를 써서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근데 3번에 if로 끝나는 애들은 if s가 기본값이 and밖에 안 되기 때문에 or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nd면 되는데 or는 안 돼버리지 그냥. 그래서 지금은 or니까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and, or 상관없죠. 다 쓸 수 있죠. D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2, 4, 5 아니면 1, 2, 3, 4, 5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보자 이겁니다. 뭐 이 중에 고급 필터도 해봤고요. 이제 분석 작업으로 가볼게요. 문제 3번에 두 문제가 있어요. 문제 3-1, 3-2. 분석 작업 1번입니다. 이게 7문제 중에 2문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중에 있었던 게 뭐였는지 생각하면서 볼게요. 문제 3-1번은 피벗 테이블이네요. 틀린 그림 찾기였어요. 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3-2번도 미리 볼게요. 3-2번은 데이터 표입니다.
언급을 해주니까 이 제목을 보자마자 푸는 방법이 떠오르는지가 당연히 시험 문제겠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표를 잡고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야겠어요. 삽입 피벗 테이블. 그리고 어디다 가져올 거냐 하면 웬만하면 이 시트 안에 가져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 삼각형에 있습니다. A20셀. 기존 워크시트 찍고 A20셀 클릭 확인을 해주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돼요. 피벗 테이블 1 하면 오른쪽 위에 피벗 테이블 필드 얘네들을 밑에 드래그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문제 첫 번째 줄로 올라가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직책은 행, 팀명은 열, 값의 실 수령액의 평균. 그러면 값에는 항상 함수가 붙어 있는데 기본값이 합계예요. 그럼 지금 평균 하라고 했으면 바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냥 펜을 못 쓰니까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바로 값필드 설정할게요. 그리고 평균 클릭해서 바꾸고 확인. 그러면 지금 문제 두 줄짜리 문제 끝났고 첫 번째 삼각형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삼각형 갈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해라. 총합계가 키워드고요. 피벗 테이블이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분석 디자인. 자, 디자인으로 왔어요. 여기서 총합계 있죠, 왼쪽에.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 똑같은 문구 찾아주시고 세 번째 삼각형입니다. 세 번째 삼각형은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을 해라. 이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럼 이번에 값 영역이니까 여기서 실수령액 하나만 하면 돼요.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가서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이죠.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이거 꽤 많이 나왔었죠. 어제 세 문제 다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연속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삼각형입니다. 네 번째 삼각형은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되도록 해라. 이게 그 팀명인데 열에 있거든요. 여기서 열 레이블 있죠. 열 레이블의 콤보 상자를 클릭하면 인사팀, 재무팀, 홍보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 방법이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해라고 하면 홍보팀을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 선택으로 풀어버리시고 인사팀과 재무팀만 클릭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또 시험장 가면 이상하게 헷갈려요. 그냥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하세요.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끝. 10점.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고.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틀린 그림 찾기겠죠. 그 다음에 3-2번 갈게요. 3-2번 데이터표입니다. 데이터표가 나오면 얘는 가상 분석이고요. 가상 분석은 원인 결과가 중요했죠. 그럼 이 데이터표는 뭐냐 하면 원인을 바꿨을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인과 결과를 찾으라 이 말이지. 네, 그럼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볼게요.
작업 2번으로 가셔서 네, 보통 여기서는 결과가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표는 제가 데이터표 스타일 2개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스타일과 두 번째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 이 표 안에 데이터가 왼쪽 줄이랑 위쪽 줄이 다 있는 경우, 결과를 왼쪽 위 모서리에 갖고 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줄만 있어요. 이때는 여기다 갖고 와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났죠. 네, 왼쪽 거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오른쪽 거 내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답을 여기다가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갖고 와야지.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월 불이백 이렇게 써있는데 얘 섞어놨네? 여기 보시면 적립 목표 금액이랑 이자율 목표 기간, 이게 원인이에요. 그럼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내가 4천만 원을 모으고 싶어. 원인이에요. 내가 4천을 모으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이 1년에 1.8%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80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때문에 내가 한 달에 빨간색 금액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결과고 이 결과를 복사해야 되는 거죠. P는 페이먼트거든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B3을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고 엔터 쳐야 된다죠. 복사하고 엔터 쳐서 나오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다가 복사를 한다 했어요. 그래도 얘는 인간적으로 막아줬네 여기를. 그럼 여기다가 복사하는 방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3에다가 컨트롤 V, 이게 세팅이 된 거고, 우리가 채워야 되는 표는 이렇게 생겼다가 됩니다. 월 불이백이라는 글자는 필요 없습니다. 숫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잡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프로. 행 입력셀은 가로줄이거든요. 얘는 없어요. 행 입력셀 없습니다. 열 입력셀은 기간연이죠. 기간연은 4년이 기본값이니까 B5. B5가 이 표 안에서 열을 타고 바뀌잖아요. 행은 없고 확인하면 값이 나오죠. 해쉬는 칸이 좁아서 그런데 왜 좁지? 그러네. 연이 좁아지면 금액 많이 넣어야 되니까. 짧을수록 많이 넣어야겠죠? 4천 만들려면. 이때는 이 F 사이에 마우스 대면 양쪽 화살표 떠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금액이 보이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두 문제를 풀면 20점인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어요. 풀 줄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백날 시간 1박 2일 줘도 못 풀죠. 그냥 외웠냐 이거예요. 암기하시면 되겠고,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요거는 안 해봤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 기출문제 풀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섹션에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매크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매크로는 그 비유를 하자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는 거랑 똑같아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재생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그걸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매크로는 4단계로 볼 거거든요. 4단계.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동영상 찍은 걸 보려면 재생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네, 매크로 작업 시트 보면은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야 돼요. 1번 버튼 만들기. 단추죠, 단추. 단추가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저장할 때 찍어 놓고 마음에 들면 이름 저장하잖아요. 근데 얘는 매크로는 이름을 짓고 나서 찍어요. 그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2번은 매크로 이름, 2번이 매크로 이름. 얘는 그 동영상 이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재생 버튼을 먼저 만들어놔. 왜냐면 나중에 누를 거니까. 그리고 동영상 이름을 지어놓는 거야. 그리고 동영상 촬영하는 거지. 그럼 3번이 그 매크로 동작, 매크로 작업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때 그 3번 매크로 작업은 문제마다 달라요. 우리가 동영상 찍을 때도 그 동영상을 실행할 때 재생 버튼을 누른다는 건 똑같고, 매크로 이름을 동영상 이름을 짓는 것도 똑같은데 항상 그 찍는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1, 2, 3으로 하면 사실 매크로는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4단계가 또 있어요. 텍스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텍스트는 간판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크로 이름과 텍스트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름은 동영상 이름인 거고, 텍스트는 거기다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그냥 재생 버튼에다가 얘는 무슨 버튼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는 독립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4단계로 하면 매크로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대로 두 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1번이랑 동그라미 2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그러면 버튼을 먼저 찾을까요? 동그라미 1번에서 126쪽이고요. 세 번째 삼각형 보시면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발 도구가 원래는 다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근데 엑셀 처음 깔면은 없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연습할 때 없을까봐 개발 도구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면, 왼쪽 위에 파일 있죠? 파일 좀 가시면 일단 옵션이 있어요. 옵션은 선택권이죠.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리본 메뉴거든요. 요걸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일로 가면 오른쪽 밑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시험장에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으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단추를 만들려면 일단 어디다 만들지가 중요하겠잖아요.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할게요. 위치는 B12부터 C13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4칸. 이렇게 드래그 해놓을게요. 자, 드래그를 하고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개발 도구 가서 삽입, 왼쪽 밑에 있죠.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만들어요.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 딱 맞춰서 할게요. Alt 키 누르면 딱 맞게 만들 수 있어요. Alt. 키보드 왼쪽 밑에 Alt 있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비슷하게 드래그하면 딱 맞게 들어가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예쁘게 딱 만들 때. 그리고 놓습니다. 드래그를 하고 딱 놓으면 바로 매크로 이름 뜨죠. 왜냐면 이 버튼이 매크로에 특화된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전용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크로를 만들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바로 매크로 이름은 뭘로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매크로 이름을 찾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에 평균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기록을 누를 겁니다. 왜냐면 얘는 동영상이랑 다르게 찍고 나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지어놓고 찍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름은 평균이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하는 거지. 매크로 이름 평균 다음에 기록입니다. 확인하면 바로 그냥 나발이에요. 기록 누르고 그리고 나서 확인입니다. 자, 그러면 단추가 생겼고요. 그리고 확인해야 될 거는 왼쪽 밑에서 중지 버튼이 있는데 지금 중지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소리는 지금 재생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지금 재생 중이 아닌 거니까 뭐 백날 뭘 촬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동영상을 찍을 거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F4, F10 영역에 평균을 계산해라 돼 있거든요. 그럼 F4로 가서 평균을 구할 건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요. F4에다가 에버리지를 씁니다. 에버리지 가고 그래서 1, 2, 3, 4를 쭉 당기면 되겠죠. 프로그램 별 시청률 평균이니까 2, 4, 2, 4 이렇게 엔터 치고 당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중지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촬영 끝. 우리는 이거 채우는 것만 찍으면 돼요. 바로 중지를 눌러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해 볼게요. 재생 버튼을 만들었고 동영상 이름을 지었고 동영상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단추를 누를 때마다 이 평균이 꽉 채워지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 부분을 딜리트로 지워보세요. 단추 눌러보세요. 누를 때마다 재생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야 잘 봐 해놓고 이거 누를 때마다 이거 따라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주 하는 동작을 매크로로 지정해 놓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도 매크로 많잖아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답을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방금 만들었으니까 이 단추가 평균값을 나타낸다는 걸 알잖아요. 나중에 까먹겠지. 그러니까 글자를 새겨주는 게 텍스트예요. 이게 무슨 버튼인지. 단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평균 이렇게 써 있는 게 낫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텍스트예요. 세 번째 삼각형의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럼 이 텍스트는 이 단추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텍스트 편집이 있어요. 누르고 글자를 바꾸시면 돼요. 이게 커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딜리트로 당겨서 지우시거나 아니면 블록을 잡아서 바꾸면 돼요. 평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크로 이름이랑 텍스트는 별개예요. 근데 지금은 우연의 일치로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제목이 두 줄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지 말고 바깥쪽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두 번째 매크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버튼을 만들 거니까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요. 이번엔 E12부터 F13까지 네 칸입니다. E12, F13. E12, F13 네 칸을 잡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그냥 도형 이렇게 써 있어요. 개발 도구가 아니라. 그러면 이번엔 삽입으로 또 가요. 삽입.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써두시면 되겠죠. 도형 왼쪽에 삽입 이렇게 써놓던가. 그러니까 삽입에서 한 개 세 개 있네. 표, 피벗 테이블, 도형. 얘는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있죠. 도형 들어가면 여기서 좀 많죠. 오각형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아니네? 블록 화살표에 있는 거라고? 아, 그래서 말을 해주는구나. 모양이 좀 잘못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름에 의지해서 보면 됩니다. 이건 그림이 지금 잘못 나왔고요.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은 사각형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 이걸 클릭을 해서 아까 했던 대로 Alt키 누르고 딱 맞게 넣을게요. 자, 근데 얘는 그냥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매크로로 쓸지 안 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그럼 얘한테 가서 야, 너 할 거 없으면 매크로 좀 할래? 물어봐야 돼요. 그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매크로 지정. 그러니까 이게 버튼이 두 개 있는데 처음에 했던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는 바로 매크로 이름이 뜨죠. 근데 그 외에 모든 버튼은 이렇게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씩 내는 게 출제자한테는 좋겠죠. 네, 그래서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이거를 아셔야 되고, 자 누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매크로 이름을 적어볼게요. 서식이죠. 서식 그리고 기록 확인입니다. 기록 확인. 자, 이번에도 중지 버튼 확인하시고요. 누르는 건 아니에요. 확인만 하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 하니까 A3부터 F3까지 A3부터 F3까지 영역에 글꼴을 노랗게 바꾸고 홈 메뉴에서 글꼴에 가 밑에 색깔 깔려있는 거 있죠? 홍보 상자 눌러서 네, 노랑으로 바꿔요. 노랑. 글씨는 노랗게. 그 다음에 채우기는 왼쪽에 페인트 모양 있죠? 빨강으로 채우겠습니다. 다 했으면 중지. 확인하고 싶으면 채우기 색깔을 한번 빼볼까요? 채우기 다시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하면 색깔이 빠지니까 이 파란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들어가면 이제 잘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네, 텍스트 편집하셔서 서식 쓰고 바깥쪽 클릭. 그리고 얘는 글자가 왼쪽에 몰려 있고요. 양식 컨트롤 단추는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하면 매크로 2개에서 10점이에요. 이 정도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게 가끔씩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잘했는데 그냥 답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만약에 눌렀는데 오류창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평균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얘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버튼이 있는 거고 여기에 매크로가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버튼 따로 매크로 따로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실행이 안 된다는 소리는 매크로가 고장난 거지 버튼이 고장난 게 아니에요. 버튼은 눌러지는데 매크로가 목통인 거야. 그럼 이때는 매크로만 따로 제거를 해주고 새로 매크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버튼을 만든 게 1단계였고 평균을 넣은 게 4단계였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4단계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매크로가 안 됐을 때. 그럼 이 매크로 붙어 있는 것만 삭제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목통이다라고 하면 개발 도구 가면 매크로가 있어요. 개발 도구 매크로 가면 지금 우리가 만든 매크로 2개가 뜨거든요. 근데 평균이 만약에 안 돼. 그럼 이때 이 평균을 골라서 삭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버튼을 삭제한 게 아니라 매크로를 삭제하는 거죠. 그럼 얘를 날려버려요. 그럼 이제 눌러도 반응이 없겠죠. 근데 버튼은 눌리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가 삭제됐잖아요.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하던 대로 또 하면 돼. 평균, 기록, 확인. 여기선 지우고 다시 써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중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매크로까지 했고 내일은 차트 작업 마무리하고 이제 계산 작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지금 강의 평가 기간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문자로 내일 링크 보내드릴 거거든요. 알려드릴